안녕하세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해 5월에는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었지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데 조만간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낙태죄 폐지 찬반 양상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낙태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또 그리고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침해하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인데요. 이에 반해서 교계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낙태죄에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고 또 대안은 없는지 또 이를 바라보는 성경적 바른 시각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김철령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끝으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줄여서는 건학연의 김혜윤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태죄 허용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명진 소장님, 누가 어떤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그 낙태죄 위헌 소송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69회의 낙태 시술을 한 것으로 인해서 형법 제 270조 1항에 의해서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본인이 낙태를 시술한 것이 죄가 아니다. 위헌이다 하면서 위헌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요약하자면은 의사나 여성이나 낙태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위헌 소송이 되겠는데요. 이런 소송이 있고 나서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여러 우리 교계 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회 토론회도 하고 저희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이어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그 찬반 입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철령 목사님, 교계 입장은 언제나 사실은 분명했지요. 특히 이번에는 인권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교계에서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그런 입장, 의견을 좀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한국교계연합기관 교단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 건강권, 또 생명권, 재생산권을 이제 이유로 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태아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사 여탈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명권인데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살 권리,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함해서 어떤 권리보다도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낙태죄 폐지 의견을 밝힌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그 태아들의 피울음 소리를 양심의 귀를 닫지 말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장 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 29개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도 이제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낙태죄 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말 무서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성시자 운동본부에서도 역시 전국 시군 그리고 유럽, 미국 또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성시자 운동본부에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줄 것, 반대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줄 것과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도심에서는 그 곳곳에서 이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 하지요. 또 주중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그 서명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기독교 단체와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혜윤 대표께서도 참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 낙태죄 그런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장과 활동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한 여성으로서 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제 엄마로서 그 자녀의 이제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하신지 그거를 이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이시라면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집회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집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사에서 이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이제 여성 단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낙태 찬성을 외치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퍼포먼스 중에 그들이 해바라기 씨 초콜릿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7주 된 태아의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7주 된 크기 태아의 나의 이제 자기 결정권과 행복권을 나는 맡길 수가 없다.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바라기 씨를 허공에다가 던지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너무나 경악을 해서 어떻게 이들은 자신도 태아로 태어났는데 태아를 거쳐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낙태 반대에 앞장을 서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가 이제 심사가 좀 있으면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낙폐 반연이라는 이제 시민단체 45개 정도 이제 연합된 시민단체들이 함께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이제 기자회견도 가지게 되고 이제 국회에서는 토론회를 이제 벌여서 이제 낙태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을 거면 국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쟁점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낙태죄 관련 조항은 참 형법에 있고 또 모자보건법에도 있을 텐데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빠르면 이번 달에 헌법 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그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명진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그 헌법 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형법 269조와 270조입니다. 269조는 낙태를 한 부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물게 돼 있고 270조 1항 형법은 이제 의료인에 관한 처벌 조항입니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나 조산사 이런 분들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 적에
우리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헌재 판결에 어떤 어떻게 나는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신청한 것이 이제 위헌이 맞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그 헌법재판관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 9분 중에 한 6분이 위헌이다에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6분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헌이다 이제 판결이 나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법률은 이제 법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6분이 찬성했지만 헌법 불합치라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소원을 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그 효력은 발생되지만은 그 법률이 이제 없어졌을 때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새롭게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헌 소송이 기각당하는 이제 경우인데요. 9분 중에 5분이 찬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 위헌이 아니고 법률이 유지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런 형법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서 일부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더 확대해달라. 마음대로 낙태하고 그러더라도 처벌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2012년에도 이런 낙태죄 이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셔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모든 나라들이 비슷하지만은 그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서 많이 이제 판결이 좌우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그 헌법재판관들이 9분 중에 상당수가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이제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위헌 소송을 낸 분들은 참 위험한 그 위헌 소송을 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본인들이 승소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의 차에 있다는 그런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위기의 시간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그 위헌 판결을 난다면은 정말 우리 태아들이 미래 국민의 태아들이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백척간디의 이 위기에 서 있는 위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낙태 문제, 낙태죄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좀 몇 갈래 그러한 그 컨셉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태아를 몇 주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정의할 것이냐, 또 태아의 생명권과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선적이냐, 참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세 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에 서 계시는지 김혜윤 대표님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라는 논문에서 생명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긴다.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헌법에서도 생명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둘의 본질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생명체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고 생명이다 아니다라고 논할 수가 없죠. 여성이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기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번에 가서 하는 것은 심장 소리가 이제 심장이 뛰는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모태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명이 뛰는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같이 모태와 다른 독립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생명에다가 어떤 권리를 이제 이게 권리다 아니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이제 낙태 찬성 측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미 임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임 방법도 있고 여성이 원치 않으면은 거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한 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낙태가 합법화를 통해서 여성이 해방을 한다는 거죠. 여성 해방. 근데 그것은 이제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한 거고요. 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더 언급을 해주시고 우리 이명진 소장님께서 좀 추가해 주시고. 이제 낙태를
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이제 인권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휴먼 라이트 인권이 뭔지 그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은 뭐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한과 그 규정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인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네. 특히나 보편적 자연법 사상에서도 우리 사회 윤리나 이런 우리 질서를 해치는 것은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권의 범위를 우리 욕망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시켜 버리면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는 법 위에 있는 것이 윤리입니다. 만약에 윤리가 탑재되지 않은 법 제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인간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권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 태아의 생명권을 갖다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생명은 천부의 인권이고 대다수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생명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영 목사님, 그 성서적 시각으로 좀 더 보충해 주세요. 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죠. 생명체인데 사실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렇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임 난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태아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여성으로서의 축복과 기쁨인데 행복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가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다시 말하면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생명권을 누구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빼앗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주장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죄책감과 수치심 또 우울증 그리고 평생 고통을 당하는 또 난임과 불임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생활이 힘들다고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아이를 지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영아와 태아는 잘못된 글씨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호하고 사랑을 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예, 생명 앞에서의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가도 우리가 자문해 보게 되는데 낙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또 사회와 그런 그 국가 문제 그런 책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우리 이명진 소장님이 좀 보충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태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헌 소송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그 태아를 12주까지는 이제 마음껏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일부 허용한 거죠. 아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낙태죄를 위헌이다 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12주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2주까지는 인간이 아닌 세포 덩어리고
12주에서 1초만 지나면 인간으로 변한다는 이런 회개한 그런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세포 덩어리를 보냐, 내가 이걸 생명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태아라고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그런 우리의 국민이 될 태아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데서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큰데 정부 측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방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만 만들면 다 해결되겠다. 이런 이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이 상황을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생명을 죽여서 내 행복을 찾자 이런 정말 위험한 이 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태아를 살리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달려가는 기관차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사회 전체가 다 신중하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지 정부와 또 헌법재판소 모든 시민단체, 교계가 모든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김철룡 목사님 국가 공공정책 문제 그동안 사역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문제도 국가 책임, 사회 책임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정당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낙태 폐지, 동성애 반대, 동성결혼 반대 이런 부분들 분명한 답변을 받아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이 낙태죄가 이제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놓아버리면 잃어버린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윤리를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출산 이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지금 부각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또 간통죄 폐지 그리고 낙태죄 폐지가 결정된다면 아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을까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정말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될 보편적 윤리, 보편적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결정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김혜윤 대표님,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좀 보충해 주세요. 일단 국가에서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임신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캠페인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과거에 정부에서 얼마나 낙태 예방을 위해서 힘써 왔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죄 폐지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척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 사회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지 먼저 김철룡 목사님 좀 전망해 주시죠. 정부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 1년에 낙태로 해서 순적한 태아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1년에? 예, 1년에. 예.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 저출산 시대에 정말 가정의 파괴, 또 청소년들의 도덕의 붕괴, 일탈, 우리 사회의 방종, 정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가정의 붕괴, 또 경건한 가정의 어떤 일탈, 이러한 것까지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여성의 진정한 인권은 낙태를 하지 않고 그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면서 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또는 법률적인 구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 보육,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저출산,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이 낙태 문제 이걸 포괄해서 생명존중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만약에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후에 오는 어떤 변화의 모습들. 일단 만약 낙태죄가 부분적으로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그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8주 임신 낙태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2주 낙태를 허용하라고 분명히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또 12주가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 24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출산 전 낙태까지 허용하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절대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10계명에 제6계명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정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 예. 예, 이 소장님도 좀 보충해 주세요. 뭐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윤리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지만 서구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술집으로 다 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알 수가 있는 일이 바로 있는데 이 사단들은요 바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침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성윤리에서 후퇴했을 적에는 바로 성윤리의 타락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또 가정이 파괴되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경시 사상이 이제 만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아도 생명인데 태아를 나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자기 결정권 때문에 나의 성적 어떤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영화 사양에도 나오겠죠. 영화가 나에게 불편하다. 그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의사 표현을 못하는 많은 우리 약자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은 말은 못하지만 병들고 늙고 병들어서 누워 있는 노인분들 계시고 또 중환자실에는 식물인간도 있고 많은 우리 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에서 제해버리자는 이런 안락사 논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명윤리적으로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한번 물러나게 되면 경사길을 타고 계속 이렇게 더 많은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이 헌법재판소 또 그다음에 국회, 뭐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권면 또 그 제안하고 싶은 거 딱 요약해서. 우리가 뭐 이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헌법재판소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을 주수사하고 잘 해석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2년에도 그 헌법 낙태죄 위헌 소송에서 그분들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 헌재의 결정을 잘 유지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인 태아를 이런 자기가 의사 표현도 못하는 태아를 함부로 죽이면서까지 이 헌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정말 큰 충격과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인권위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사과하시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국회에도 또 이제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각 그 낙태 반대 단체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주장하던 반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형법에서 여성과 그 의료진에 대한 가중한 처벌 조항만 있고 정작 낙태 그를 이루게 하는 그 원인 제공된 남성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히트앤런 방지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임신했을 적에 이 남성이 그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이걸 갖다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고 또한 태아를 잘 이 순산해서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부성의 책임을 지는 것을 히트앤런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께서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혜윤 대표님께는 이 낙태 문제도 접히면은 가정 문제인데, 네, 그 예비 엄마, 더 아빠, 네. 또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의 의료인들에게 좀 생명 보호, 생명 존중을 위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 또는 구체적인 대안 좀 언급해 주세요. 일단 우선 피임과 임신, 낙태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성윤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인들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이 실행되는 것처럼 임신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TV를 틀면 흔히 볼 수 있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금연 광고인데요. 그런 금연 광고를 통해서 왜 이걸 내보내느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나서서 공익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임신과 낙태 역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왜 낙태를 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 생명 경시가 아닌 생명 존중으로 바꾸는 그러한 인식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계획을 위해서라도 가정 내에서는 피임에 대한 그 역할을 철저하게 져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과 출산 모든 것들이 여성의 몫으로만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 이 모든 게 여성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성들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 피임에 대한 것도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 아내들이 안심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예. 그 김철령 목사님,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서 행복을 찾자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이거 이제 행복 추구권과 맥을 같이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예.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생명 살리기, 생명 존중, 이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청소년들 주위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텐데요. 교회들이 현재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또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태아 교실이라든가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 행복 학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부부들에게 혼인의 신성함을 교육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될 신앙 윤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기독교 윤리를 잘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과 육아 그리고 태아에 대한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잘 이렇게 교육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사상.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에 대한 뭐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학대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태아의 생명을 사람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생명의 여탈권, 생사 여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태아의 소중함에 대한 것, 또 바른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이제 이 프로에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0.9% 이하로 이제 출산율이 감소해서 인구 감소국가에 굉장히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산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버려지는 그 태아들에 대한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신생아들에 대해서 서울의 한 목사님께서 이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서 그 아이들을 거두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베이비 박스를 좀 전국의 시도 시군에 확대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려고 하는 그 여성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 문제, 자살 문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생명 존중법을 발의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명준 소장님 좀 보충해 주시죠. 예, 이제 그 헌법재판소와 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여성가족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과 우리 아이들을 많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그 교육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성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성윤리가 빠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적인 정보 지식의 전달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그 성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탑재되지 않은 성교육은 이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 성교육 표준안에 준해서 성교육이 탑재된 그런 건전한 그 성교육을 연령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 이제 정책적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히 그 미혼모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산율이 0.9%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생긴 모자보건법은 실은 산하 제한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낙태 촉진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출산을 장려금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 약 11년 동안 126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막 11조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미혼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와 함께 모든 인간들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우리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신성한 의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다 누구도 이렇게 탁대를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그 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를 분만 수가를 좀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내가 낙태를 생명을 죽이면서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면서 의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수가적인 문제도 이제 생각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낙태 문제뿐 아니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회 참여에서 비롯해서 국가 정책 반영 이런 모든 문제 한국 교회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적 생명관 또 인권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아우러서 아쉽게도 좀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한 1분 정도 짧게 못다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오늘의 한국 교회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주제와 연관해서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혜윤 대표님. 인간의 가치관으로 만든 인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주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이 부합된 인권이 참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침묵을 깨고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 인권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명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며 생명 존중은 하나님 존중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강도 맞을 위기에 처한 태아들을 이웃이 되어 주셔서 꼭 살려주십시오. 예, 예, 우리 또 김철영 목사님 한국 교회 보내는 메시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의사가 그 낙태를 시술하려고 할 때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의 초음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의사가 메스를 대니까 이 태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죽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죽어간 태아들의 그 피울음 소리를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좀 양심의 길을 열고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존중 운동이 우리 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윤리를 회복하고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때서 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의 아들이 죽어갈 때 너 어디 있었냐 하고 저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저희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이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칠고 올라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이런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적에 우리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거칠게 저항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그 낙태죄 그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러 쟁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생명윤리 회복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